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수학은 수로 뭔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간단히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곱셈이 만들어진 것도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여러 번 더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이렇게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네 번을 곱했다고 쳐볼게요. 똑같은 거를 여러 번 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나타낼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수가 거듭제곱입니다. 방금 전에 이런 경우를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자, 얘를 3의 4승, 4승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승자는 3의 4거듭제곱, 4거듭제곱이라고 이렇게 쓰죠. 또 이렇게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거는 곱하기가 몇 번 돼 있는 거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 거고,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n승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n승 이렇게 써 있으면 자, 여기서 숫자에서 보면 숫자에서 밑에 부분에 있죠. a는 밑에 부분에 있죠. 얘가 밑이에요. 지수는 이건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얘를 지수라고 그럽니다. n이 지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수가 지수는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수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이거죠. 자, 이게 거듭제곱인 거고, 여러분들 거듭제곱은 아마 다른 곳에서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거듭제곱에서 간단하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0이 아닐 때 그냥 이거는 그냥 나중에 알게 될 거고, 이것만 봅시다. A의 1승, A가 한 번 곱해져 있어요. A를 딱 한 번만 곱하기를 한 번만 했다는 건 자기 자신 A로 나오게 되겠죠. 곱하고 나면 A로 나오게 됩니다. 1의 거듭제곱은 1을 100번을 곱해볼까요? 1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해볼까요? 100번을 못하겠네요. 항상 1이 나오죠.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입니다. 그래서 1은 몇 번을 곱하든지 간에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을 앞에 있는 것처럼 한 번만 곱해져 있다는 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A라고 써 있는 수는 A의 1승에서 1이 생략돼 있구나 라고, A의 1 거듭제곱에서 1이 생략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왜 갑자기 소인수분해 하다가 거듭제곱을 먼저 알려주면 소인수분해는 어떤 소수가 지금부터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게 될 텐데, 소인수분해를 표현할 때는 거듭제곱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소인수분해는 또한 소수가 각각 몇 개 곱해져 있는지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또 이제 이게 몇 개 곱해져 있는지는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소인수 분의 결과는 거듭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듭제곱이 갑자기 나온 겁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듭제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하기 전에 거듭제곱을 먼저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아까 소수를 배웠으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인수를 배워야겠죠. 인수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소인수로 갑시다. 인수는 사실상 거의 약수하고 같습니다. 자, 거의 약수하고 같고 큰 차이점은 일단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곱셈이 있을 때 곱셈에 A라는 수는 B 곱하기 C라고 쓸 수 있을 때, 이때 B하고 C를 A의 약수 또는 B하고 C를 A의 인수라고 그럽니다. B하고 C를 A의 인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됐을 때 각각 인수라고 그래요. 아까 여태까지 그 소수로 구할 때도 곱셈으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계속 곱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곱셈을 했을 때 이제 각각을 인수라고 그러고, 자, 소인수는 소인수이면서 인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28 한번 볼게요.
28의 약수, 인수, 약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는 1 곱하기 28로 표현될 수 있죠. 2하고 28은 인수입니다. 2를 한다고 하면 2 곱하기 14로 표현될 수 있죠. 2하고 14가 약수 또는 인수입니다. 3으로는 안 되고 4죠. 4, 7에 28이 되죠. 4하고 7이 인수입니다. 그 다음에 뭐 더 안 되죠? 5, 6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6개 이게 인수가 되는 거죠. 자, 28의 약수, 인수는 일단 이제 숫자를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죠? 1, 2, 4, 7, 14, 28 여기까지가 28의 인수가 됐죠. 자, 이제 인수를 찾았으면 이 중에서 소수인 거는 1은 소수가 아니죠. 2 소수죠. 4 소수 아니죠. 7 소수죠. 14 소수 아니죠. 28 소수 아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소수는 2하고 7이죠. 그래서 인수이면서 소인수인 것, 즉 소인수는 2하고 7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인수의 의미는 알겠죠? 네, 소인수의 의미 알겠죠? 자, 그럼 소인수 분해는 어떤 자연수들을 소인수들의 곱만으로 나타내는 거. 이거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수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4, 14 이거의 곱으로 하면 안 돼요. 2하고 7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연수든지 간에 다 소인수로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71을 한번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요. 71을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72는 71을 소인수 분해하는 건 방법을 아직 안 배웠군요. 그러니까 72는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9, 8에 72죠. 조금씩 해볼게요. 8부터 먼저 써볼게요. 8은 4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죠. 9는 3 곱하기 3이죠. 71을 소인수 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게 소인수 분해고, 자, 여기서 이제 거듭 제곱까지 더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제대로 쓰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 먼저 소인수 분해를 먼저 써줘야겠네요. 72 소인수 분해하면 자, 이렇게 쓰고, 아까 거듭 제곱 이용하면 2가 3번 곱해져 있네요. 2가 3번 곱해져 있고 중간에 곱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3이 2번 곱해져 있고, 이게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되게 된 거죠. 소수들만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는 자연수를 구성하는 소인수,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게 소인수죠. 이 소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소인수 분해입니다. 어떠한 자연수들 간에 모두 다 소인수 분해, 소수들만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소인수 분해를 여러분이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소인수 분해는 다음번 수업에서 하겠지만 약수를 구할 때 하고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요거 약수하고 배수를 구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중학교 때까지는 약수하고 약수의 개수까지는 몇 개인지까지는 구하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모든 약수들의 합을 구할 때도 소인수 분해를 쓰게 돼요. 이때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약수를 구하기, 아까 전에 이 약수를 구했으면 28의 인수는 이게 됐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는 거는 소인수 분해로 구할 수 있고, 이것들의 모든 합도 소인수 분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고, 이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은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3가지 방법이 나왔는데, 하나는 곱하기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앞에서 했던 이 방법이죠. 자, 72 소인수 분해 했을 때 72 소인수 분해했을 때 곱하기로 표현해서 내려갔던 거,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도로 표현. 자, 이건 한번 좀 이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소수로 나눠 아래로 적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죠.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교과서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제일 많이 씁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은 이 방법으로 해요. 이게 제일 간단해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얘는 합성수 구분했을 때 했던 방법이죠. 합성수 구분 방법입니다. 합성수 구분할 때도 이 방법으로 곱하기로 표현을 하고, 소인수 분해할 때도 곱하기로 표현하고, 이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으면 합성수일 때도 쓰고 소인수 분해일 때도 쓰고, 이게 사실상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제 수영도로 표현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72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와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건 없고 이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72는 뭐하고 뭐가 곱해져 있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72는 2하고 36하고 곱해져 있죠. 얘는 소수인데 얘는 더 이상 소수가 합성수네요. 합성수는 다시 또 한번 해볼까요? 2하고 18하고 곱해져 있죠. 얘도 여전히 합성수네요. 얘는 소수인데 그럼 얘는 2하고 9하고 곱해져 있죠. 9는 근데 합성수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모두가 다 끝이 소수만 남았죠? 이 끝에 남은 것들만 가지고서 수를 써주는 겁니다. 2가 3번 곱해져 있고 계속 곱해야겠죠? 3이 2번 곱해져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영도 방법이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수영도고 요거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빈칸 만들어 놓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것은 이렇게 찾을 때 문제 내려고 만든 방법인 것 같고 실제로 많이 쓰는 걸 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소수를 내리는 방식인데 앞에 70을 한번 해볼게요. 자, 소수를 쓰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리는 거예요. 2, 36 방법 동일하죠? 2로 36을 2로 나누면 18 18을 2로 나누면 2, 9, 18 3, 3, 9 더 이상 안 되죠. 얘가 소수가 나왔죠. 소수가 나올 때까지 쭉 푼 다음에 여기 부분을 곱셈으로 표현한 거죠. 2가 3번 있네. 3이 2번 있네. 곱셈으로만 표현하니까 중간에 곱셈으로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떤 방법을 써도 다 비슷한데 사실상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방금처럼 71을 소인수 분해한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2 곱하기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큰 수로 해도 돼요. 8, 9, 72 이게 더 크잖아요. 8은 2가 3번 곱해져 있네. 9는 3이 2번 곱해져 있네. 사실 여기까지도 가지도 않고요. 외워가지고 8은 2의 3승이네. 3은 3의 제곱이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풀게 됩니다. 이게 제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금 전에 여기서 8은 2의 3승이네. 9는 3의 제곱이네.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처럼 몇 가지 거듭 제곱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안 외우고서 그냥 다 계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이해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2의 거듭 제곱은 최소한 32까지 외워야 되고 또 가능하다 그러면은 64 정도도 외워야겠죠. 64는 2의 5승이죠. 2의 제곱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그 다음에 2의 4승은 잘못했네요. 2의 5승인데 2의 5승 좀 이상했었어요. 64가 2의 5승이래. 2 6승이죠. 잘못 있었어요. 다시 할게요. 2의 제곱은 4, 2의 3승은 8, 2의 4승은 16, 2의 5승은 32, 2의 6승은 64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3의 거듭 제곱도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3의 제곱은 9, 3의 3승은 27, 3을 4번 곱했으면은 3의 4 제가 자꾸 승이라고 하는데 승은 우리 때 하던 표현이고 요즘에는 3의 4 거듭 제곱은 81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승은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승은 일본식 표현 방법이래요. 그래서 안 쓰는 것 같아요. 5의 거듭 제곱에서 5의 제곱은 25, 5의 세제곱은 125 이런 정도 외워야 되고 10 이상의 수에서 거듭 제곱들도 알고 있으면 돼요. 꼭 소수가 아니더라도 예를 121은 11의 제곱, 144는 12의 제곱, 169는 13의 제곱, 196은 14의 제곱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15의 제곱은 뭘까요? 뭔지 아는 사람? 225죠? 예,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죠. 더 많이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 이런 정도 거듭 제곱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한번 쭉 봐주세요. 외우느라고. 보면서 한번 좀 외워봐요.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많이 풀다 보면은 많이 익숙해지면은 금방 외우니까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워야 하는 거 거듭 제곱의 밑과 지수를 구분하는 거하고 표현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돼요. 거듭 제곱 몇 점에 쓰죠? 소인수 분해 방법 일단 세 가지가 다 알고 있기는 해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알고 있을 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가장 편한 방법 그리고 제일 빠른 방법이 곱하기 표현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몇 가지 거듭 제곱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이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런 방법들이요. 여기 지워버렸네요. 이때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문제는 한 4가지 정도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거듭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거듭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배우고 소인수분해 직접 해보는 거죠. 소인수분해를 방법을 배웠으니까 소인수분해 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소인수분해를 하고 났을 때 소인수를 찾는 거 소인수 어떻게 찾는지 응용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어려운 건데 제곱인수 구하기 문제가 있어요. 이 4가지 문제 유형 각각 풀어볼게요. 이런 형태의 문제 나오고 거의 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4가지 문제 4가지를 주어진 방법대로 순서대로 그대로 풀면 돼요.